네, 보신 것처럼 브라질을 방문하고 돌아온 40대 남성이 지카 바이러스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 기자, 먼저 이 한국인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진 환자 발생 경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는 이제 브라질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43세 남성입니다. 오늘 오전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1차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추가 검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인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광양에 거주하고 있는 이 남성은 지난달 17일부터 22일간 브라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을 통해서 경유해서 들어왔고 귀국 날짜는 11일, 이달 11일입니다. 모기 기피제를 이제 사용을 했고 긴 옷을 착용하는 등 예방 수칙을 지켰지만 모기에 물렸다고 보건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제 증상이 발생한 뒤 두 차례 정도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남성은 전남대병원의 1인실에 입원을 해 있는데요. 네. 이 점을 조금 강조를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격리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보건당국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지카 바이러스는 어떠한 뭐 침이나 공기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1인실에 있다는 것은 격리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임상적인 결과나 어쩌면 추가적인 역학조사, 첫 사례, 첫 샘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1인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환자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밝혔고요. 네. 또 이제 치료제가 없는 만큼 지금 양호하지만 이제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고 있고 그런 대증적인 치료, 지금 열이 많이 내렸다고 해서 그런 이제 영양제 투입 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랑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그 지카 바이러스 사례만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는 입원이나 어떠한 격리 같은 게 없고 그냥 자가 격리, 말 그대로 집안에서 머물러서 이제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입원 치료를 했는데 그런 사례자들의 그런 사망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전남 광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네. 역학조사관이 광양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귀국 후에 동선 등을 이제 좀 조사하고 있고 출장의 동행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자세한 사항들을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관련해서 오전에 질병관리본부가 긴급 브리핑도 열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외에 추가로 언급된 것들이 있나요? 네, 이제 방역 당국이 아무래도 이제 이 지카 바이러스가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감염자의 아내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정밀한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제 당국은 이제 이 국내에서 첫 이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입니다. 네, 치명률과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이제 좀 경계는 하되. 그렇지만 공포심은 갖지 말자 이런 요지의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위기 단계는 격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감염병 그 단계는 우리가 이제 정상에서 그 다음에 관심으로 가는데 지금 관심 단계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전염병이 돌면 보통 이제 주의 단계로 올라가지만 현재까지 네. 이제 더 올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사한 바가 크죠. 네. 자. 또 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을 하셨으니까 예.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좀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네. 이게 47년도에 발견된 다음에 60년 동안 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태평양 지역의 조그만 섬나라에서 이제 11,000명의 인구 중에서 한 185명이 증상이 나왔죠. 그 다음에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기 정도 증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갑자기 이제 WHO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벌어졌냐면은 위기 상황으로 발표한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풍진이나 매독처럼 선천성 기형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이 이제 발표가 된 다음서부터 이게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게 들어와서 번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위기 상황이라고 지금 이제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김 기자가 한 내용을 보면은 1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지금 2차 검사 진행 중이고요. 그 이유는 예. 이제 이게 다른 바이러스하고 교차
반응을 일으켜서요. 댕기열이 제일 많이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한 2년 전에 요번에 이제 유행이 되니까 거꾸로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자기 나라도 들어왔었던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일본에서 재작년에 이제 그것과 비슷한 댕기열이 공원에서 노숙자들한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취약계층한테 감염이 되지만은 이 우리나라에서는 모기가 월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월동을 하려면은 모기 네. 체내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들어온다 그래도 소규모 아웃브레이크를 일으키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아내분도 역학조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이건 아무래도 감염 경로 때문에 뭐 그렇겠죠. 감염 경로를 밝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급속히 일반 대중으로 전파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환자의 건강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카 바이러스의 증상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카 바이러스 본 게 처음일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만 얘기가 그냥 할 수가 없는데 열나면서 뭐 관절통 그다음에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뭐 몸이 무지릭하고 뭐 이런 증세가 대부분입니다. 비특이적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80%는 무증상으로 또 지나가기 때문에 네. 그냥 남자들에서 문제 없이 좀 몸살이다 그 정도로 지나가고요. 흔히 뭐 이게 우리 댕기열은 이게 출혈열을 일으키는데 출혈열을 여태까지 일으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증상이 없이 지난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제일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환자가 음압병동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네. 있는데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뭐 치료제가 마땅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재증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음압병실에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고 아마 이제 첫 케이스에 관련된 완벽한 조사를 위해서 격리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의료진들이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서 이제 격리 조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위험성이 낮다고 하는데도 아무래도 메르스 공포 이후에 이 시민들의 공포심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SNS를 통해서 그 관련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기도 했다고요. 예, 사실 우리가 1월 말에 이제 이게 4군 법정 그 감염병으로 이제 지정이 되기 바로 전에도 이러한 좀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돼서 많이 좀 논란이 됐는데요. 가장 지금도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이게 공기 감염이 될 것이다. 메르스 때와 비슷한 그런 이제 잘못된 괴담들이 알려지고 있지만 이제 이거는 어떤 미세한 침방울에 의해서도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모기를 매개로 감염이 되는 것이고 성생활을 했을 경우 그 감염자와 이럴 때 위험성이 이제 올라간다고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지난 1월 말에 법정 감염병으로 이제 딱 지정이 된 이후 최근까지 이제 의심 사례가 100사례가 넘게끔 접수가 됐지만 지금 현재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지금 최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 여행을 다녀와서 어떤 본인의 발열이나 어떤 발진이나 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만큼 신고를 잘한다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그 걸려서 들어온 사람이 헌혈을 막 했을 때 이게 또 확 퍼지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헌혈을 할 때 우리가 또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제 귀국 후 한 달간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가능성도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집트 순모기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지만 흰줄 순모기가 지금 이제 국내에 좀 제주도 밑에 지방에서 좀 서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임신부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물론 저도 아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더니 발생 국가가 46개 국가거든요. 우리가 포털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를 치면 그 공식 사이트로 연동이 되는데 거기서는 항상 그 발생 국가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임신부가 뭐 발생 국가가 아닌 나라를 가더라도 지금은 또 어디서 또 유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해외를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본인의 주치의와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대처 방법을 좀 알 수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교수님, 그리고 이 지카 바이러스의 뭐 치명률은 높지 않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요. 사망했던 사례가 보고된 것은 별로 없고요. 아,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 흰줄 순모기는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있고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아마 채집 방법이 좀 달라서 공식 통계에 잘 안 잡히는 것은 밤에 채집하기 때문에 이건 낮에 돌아다니는 모기입니다. 그래서 채집 방법이 좀 다르면은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는 뭐 혹시 이제 이렇게 순모기 흰줄 순모기에서 옮길까 가능성을 염두에 둬봤는데 그래도 네. 거의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온다. 그리고 네. 지금 댕결이 서울시만 해도 1년에 200명 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은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몇 명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을 네. 통해서 우리나라 모기가 감염돼서 또다시 환자로 생기거나 이럴 사이클이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흰줄 순모기가 우리나라에 있기는 하지만 예. 감염 가능성은 뭐 극히 낮다라고 예, 무방하다는 그리고 말씀이신가요? 대체로 우리가 보는 모기들은 진모기들이에요. 네네. 진모기들에서 진모기에서 옮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또. 네. 그래서 이 순모기는 그야말로 숲에 삽니다. 그래서 풀숲이나 뭐 잔디 이런 데도 살 수 네. 있긴 하지만은 월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사이클이 돌아서 감염될 가능성은 없고 해외에 여행하시던 분들 네. 사이트 가면은 산발적 발생국이 있고 유행 국가가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태국은 산발적 유행 국가라고 정의가 됐는데 이것은 뭐 한두 명 이렇게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갈 때 반드시 그 나라를 제대로 좀 확인하고 가야 되고요. 유행 국가는 한 31개국이 있는데요. 이 나라는 10케이스 이상 발생하고 2달 동안 이상 지속되고 10케이스 미만이 되로도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 발생하면 이건 유행 국가라고 보고 그 나라에 갈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내가 어디를 가는데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잘 이제 판단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더라도 사실은 이제 낮에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뭐 에어컨이 되는데 들어가시던가 긴 옷을 입고 긴 바지를 입고 그러면 다 막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 손목 같은데 발목 같은 데가 물립니다. 그런데 이제 기피제 같은 걸 바르고 돌아다니시면은 그런 데는 예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 걸리고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내에서 대부분 걱정하실 필요 없다. 아, 네. 나가시는 나가시는 분이 네. 조치를 잘하고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도 이제 혹시나 날씨가 이제 더 더워지면 이제 모기가 더 많아질 텐데. 뭐 이거 말고 네. 우리나라에 뭐 질병을 옮기는 모기가 많죠. 말라리아를 네네. 옮기는 거, 일본내용을 옮기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모기에 의한 감염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모기를 주의를 해야 줄이고 되고. 또 모기를 네. 잡는 일을 하고 요새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방충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유행 지역은 우리 이제 DMZ열에 거기는 다 모든 가구들이 다 조심을 하거든요. 평상시에도 이런데 조심하면 되고요. 특히 유행 지역에는 대부분 다 모기장이 있는 호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기장을 철저하게 치고 이렇게 주무셔야 되는 거죠. 해외 나갔을 네. 때는요. 네,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크게 결정은 안 해도 되는 건데 임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임신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경계심은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좀 이제 그 해외 여행을 갈 때는 어디를 가더라도 요즘에 이제 모기 기피제를 반드시 좀 챙겨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뭐 임신부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뭐 유행 국가가 아니더라도 해외를 나가야 된다면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좀 주치의와 상의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숙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국번 없이 109를 누르면 이 지카 바이러스의 궁금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최신 데이터들을 이제 보거나 아니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을 유의하고 또 하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조기 대응. 뭐냐면 내가 이제 외국을 다녀왔는데 임신을 했든 안 했든 또 유행 국가가 아니든 기든 간에 내가 몸에 이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증상을 말하되 내가 어느 지역을 여행했고 어떻게 체류했고 이런 여행력을 반드시 의사에게 말을 해야지만 좀 조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카 바이러스 백신 개발 지금 단계나 뭐 수준 어느 정도까지 여러 왔습니까? 제약회사들이 이제 요새 유행이 된다고 하니까는 네. 달려들고 있는데요.
WHO의 밝히기는 3년 내에 개발돼서 나올 가능성이 현재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 네. 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 지금 이종구 교수님께서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도 메르스의 그런 트라우마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좀 더 이렇게 선진화된 의식을 가지고서 정말 이게 조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내가 해외 여행을 다녀왔을 때 어떤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이것은 단순히 나의 어떤 개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국민들도 좀 더 네.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증상이나 여행력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만약에 외국을 나가게 된다면 본인도 요즘에 만성질환자들 다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하고 만성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보건소나 아니면 이제 큰 병원에 여행자 클리닉을 가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도 뭐 정부도 좋고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작년에 한마디. 저희가 머스 생긴 다음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후진국을 돕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대부분 후진국에서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ODA로 해서 돕고 있는데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돕는 나라를 가서 연구도 하고 그 나라를 도와서 조기에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남을 돕는 ODA 사업과 우리나라 전염병이 들어온 걸 막기 위한 대책이 사실은 같이 간다. 조사도 필요하고 그 나라를 돕기도 하고 그렇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 막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 1억 달러를 도네이션 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아마 저는 그런 것이 이런 우리 세계 비상사태에 전염병을 확산하고 또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좋은 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데에 관심을 더 두고 정부가 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그리고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